빠르고 깊은 수면 유도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저 제품은 아직 국내에는 아예 컨셉도 없고 아예 뭐라고 이름을 짓기도 애매한 그런 제품이어서 그 저희 마케터는 저게 이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판매를 하다가 실제로 반응은 좀 일본에서 더 잘 나와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이 이제 온열, 뭐 EMS 기능이 들어가 있는 통증 완화용 허리 마사지기, 그 다음에 플리오하고 좀 비슷한 다리 마사지기인데, 플리오께 좀 너무 아프고 저는 그래서 다 좋은데 압이 너무 세서 나중에 그게 림프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러지? 너무 세게 압박을 가하면 이게 좀 터질 수도 있고, 혈관하고 달리 얘가 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압은 사용하기엔 시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좀 더 강도를 1단계는 좀 더 낮추고, 좀 더 편안한 마사지기를 구현하자, 이렇게 컨셉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20년간 더 좋은 품질의 뭐 예를 들어 기능이 됐든 소재가 됐든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제품 만들 때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수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이 허리 통증, 그다음에 저 앞으로 사용하면 생리통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제 학생 생리통 속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할 건데, 좀 더 괜찮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개발할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제품은 약국 판매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닥터 노네날이라는 그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제품인데, 요건 저희가 그 피부 클리닉 레벨의 레시피를 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피부 재생 성분인 폴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이랑 그다음에 흑생강 항산화 성분, 그다음에 채취를 제거해주는 단감의 무슨 타르 성분이 또 채취 제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잘 섞어가지고 1차 소고는 일단은 그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산패한 기름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게 산패하기 시작하면 이게 특유의 냄새들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품류를 다 이제 구매를 하고 우리 거랑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최적의 레시피를 좀 찾아서 만들었는데, 채취 제거는 일단 기본으로 잘 되고, 이게 이제 등드름하고 여드름균, 제균 테스트를 하거든요. 살균 테스트. 그것도 이제 그 99.9%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저희 아들이 등드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났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피부 상태도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 일부 뭐 저희가 테스터들 실제로 모집해서 비포 애프터 뭐 사진 같은 것들도 받고 그랬는데, 뭐 한포진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피부 클리닉 레벨로 만든 레시피여서 그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뭐 소구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좀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요것도 아마존 저희 한번 미국에다가 등록을 해봤는데, 원래 거기가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돼서 주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선적을 핸들링 해줄 사람이 없어서 테스트용으로만 올려놨던 거라서 일단 그냥 드랍 해놓고 테스트만 해놓고 말았었는데, 아무튼 좀 제품력은 꽤 있는 것 같아서 1차는 이제 잘 진행이 됐고, 그 다음 이제 마케팅, 국내는 약국이라든가 뭐 온라인 쪽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이제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약도 이제 40대가 지나가고 나면 저도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잇몸이 계속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잇몸 재건 수술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도 이제 잇몸이 잘 남아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는 구조라서 잇몸을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콜라겐이라든가 뭐 항산화 물질들 굉장히 많이 잘 넣어서, 그리고 또 치약이 맛이 없으면 얘가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거여서 이게 오래 너무 맛이 없으면 너무 좋다고 해도 그냥 좀 쓰다가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개선해서 약간 자스민 향 이런 것들 잘 넣어서 좀 순하게 개발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도 이제 그 피드백 올라오는 것들, 리뷰 같은 것들 보면 항암하시는 분들이 꽤 이게 순해서 써본 치약들 중에 너무 맵고 막 자극적이어서 좀 사용 힘들었던 그런 분들 되게 좋다고 하고, 그래서 임산부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좀 더 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소구를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두피 케어 4종이라고 해서 스케일러, 샴푸, 트리트먼트, 토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분기 너무 많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일단 1차 소구는 잡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두피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이 탈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레시피는 기본 레시피는 저희가 힐튼 호텔하고 하얏트 호텔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납품하는 레시피로 일단은 기본 방향을 잡고 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두피 클리닉 쪽으로 B2B 사업, B2B로 일단 좀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 이 제품으로 이제 주력으로 수출을 하려고 방향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제품이 정말 넘쳐나요. 좋은 제품이.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건 너무 좁은 시장인 것 같고, 그래 또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출을 했었고, 그걸 살려서 조금 더 수출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각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수출을 준비하려고 하는지랑,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실제 바이어를 찾을 때 어떤 툴을 사용했었는지 잠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에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품을 등록해 놓고 아마존 US에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동일한 데이터가 자동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이제 아마존 판매되는 곳에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매가 어느 국가에서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 가격 저항이 있어서 문제인지, 실제 리뷰에 어떤 부분이 좋게 평가되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일단 B2C로 그 시장 테스트를 일부 좀 해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어느 국가에서 좀 반응이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그 국가의 B2B 바이어를 찾아서 이제 이메일 보내고 계속 이제 뭐 전시회가 있으면 그쪽에 전시를 잡아서 이제 참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더 이렇게 맞는 국가로 방향을 좀 맞춰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2B로 수출을 할 때 비즈니스 영어는 이제 AI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또 장애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국내 그 판매 채널에서 뭐 어디 납품을 하고 있고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바이어 쪽에 또 어필을 하면 조금 더 뭐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그쪽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이 뭐 다들 내수 쪽에서는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데, 수출하는 업체들은 환율이 높으면 진짜 거의 그냥 앉아서 그 환차손만큼 더 환차 이익을 이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이어를 그럼 어디서 찾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그러니까 무역 진흥하는
진흥을 위한 단체들이, 정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무역협회는 그러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고 그쪽에서 뭐 진행해주는 그 바이어 매칭 상담 프로그램들도 있고 꽤 여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코트라라고 해서 해외 각국 도시에 코트라 지사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업체 지사에서 그러니까 지사에서 각 국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제품인데 뭘 찾는다라고 이제 하면 그쪽에 이제 공고를 띄워서 우리가 이제 보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각각 그 회사마다 저 위원을 한 명씩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뭐 1대1로 뭐 필요한 정보들 보내주고, 뭐 해외 유통망 입점 사업이라든가 뭐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바우처 사업 있을 때 틈틈이 계속 이메일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기는 등록해놓고 위원 매칭까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비즈 코리아는 좀 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인데, 여기는 대기업보다는 좀 더 중소기업에 맞춰서 그 해외 바이어들이 어떤 인콰이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산 아니면 한국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인콰이어리가 오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고가 뜨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칭 신청을 우리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기다리면 그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요. 이런 해외에 어떤 국가에서 어떤 제품을 찾고 있는데 혹시 맞으면 지원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이 와서 계속 저걸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일단 등록을 해놓는다거나 뭔가 매칭 신청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바이어를 직접 이제 데이터베이스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실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하는 직접적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인데, 저건 이제 임포트 지니어스랑 뭐 판지바, 텐데이터 뭐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품목을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어떤 업체인지 업체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몇 월 며칠에 선적해서 얘가 수출이 진행이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미국 데이터는 굉장히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바이어의 컨택 정보, 이메일 정보, 그다음에 담당자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비용은 한 월에 300불 정도 이제 시작이 되고 월 단위로 계속 결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우리의 경쟁 상대를 체크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실제 바이어를 찾는 거, 그다음에 실제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거기도 뭐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를 한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매칭돼서 잘 나와서 저런 정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라는 미국 베이스 B2B 명함 플랫폼이 있는데, 저거는 월 유료가 한 7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개월 무료 사용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이제 더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는데, 실제로 바이어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고, 인메일이라고 해서 이 채널 통해서 그 담당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든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라든가 뭐 구매 담당자들 이메일에 직접 연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필도 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진도 넣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쭉 이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메일이 가면 그래도 좀 1차적으로 안심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반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연락이 잘 저기는 회신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B2B,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기 레인지미라는 플랫폼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 그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독료가 있지만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뭐 전체적인 그 다음 뭐 수출 프로세스랑 바이어랑 실제로 연락할 때 그 필요한 자료들 뭐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영어로 코레스를 하기 때문에 영문 회사 속에서 영문 제품 카탈로그, 그다음에 가격표, 그다음에 인증서라든가 제품 인증서, 공장 인증서, 테스트 리포트 이런 것들 있으면 한 세트로 이렇게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보내실 때는 일단 1차 이메일은 너무 길지 않게 대신에 뭐 제목이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고 정중하게 그렇게 보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해외라든가 해외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판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 어필하면 또 더 도움이 되고, 그 사업은 자주 만날수록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반응이 온다고 하면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프로세스는 일단 자료에 넣어놨는데 필요하시면 저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텀, 결제 조건, 이제 무역 조건들이 있고, 좀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수출하실 때는 저희는 기존에 이제 중견기업인데도 수출 대금을 간혹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선결제, 예를 들어서 30%라도 선결제를 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는 뭐 LC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대금 결제 안정성을 확보해 놨는데도 저렇게 가끔씩 문제가 돼서 몇 년씩 돈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문 받고 나서 생산처에 생산 발주하시기 전에 최소한 30% 정도는 선결제 받고 우리 회사 통장에 금액이 다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발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도 아무튼 TT 케이블 카피라고 해서 이렇게 송금 영수증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보내주면서 송금했으니까 빨리 선적해달라, 우리 뭐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푸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며칠 더 걸리더라도 은행 통해서 송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선적해야 나중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 이제 독점 공급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미리부터 이건 주지 마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연간 오더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이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유효하고, 예를 들어서 구매 금액이 너무 적으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그 수입사 말고 다른 수입사가 했었으면 훨씬 더 잘 전개해서 수출 물량이 많았을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놓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L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단체로 가입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